지금 이 시간에는 개혁신당의 이기인 공동선대위원장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저희 TV조선도 직접 짐 로저스와 통화를 해봤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준석 네.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거칠게 비판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기인 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좀 이 사건을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거칠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의 심리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짐 로저스의 기자회견, 지지 선언을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 민주당이 기자회견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짐 로저스가 보내온 국문을 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정말 명백한 거짓말이죠. 짐 로저스는 우리 TV조선과 인터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지지를 한 적이 없다. 특정인을 지지한 적이 없다라고 명백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까 민주당 패널께서는 뭐 선대위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니까 뭔가 이거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이거는 사법적 처리까지도 가능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일단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단일화는 하지 않고 완주를 지금 했습니다. 오늘 이제 투표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개표되는 걸 봐야 이제 최종 얼마나 득표를 하게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 득표를 하게 될지도 좀 저희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어제 혹시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하고 이준석 후보가 특별히 그 당내 관계자들이나 위원장께 남긴 말이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얘기 한 적 없습니까? 마지막 유세를 하고 아직 뭐 당직자들을 만날 겨를은 없었고요. 곧바로 이제 부산에 가서 새벽에 이 투표 동료 캠페인을 하려고 곧바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당직자들에게 뭐 남긴 딱히 뭐 다른 말이라기보다는 SNS에 남긴 말은 있었습니다. SNS에서 본인이 뭐라고 밝혔냐면 이번 선거 참 명량해전과도 같았다. 몇 안 되는 배로 큰 적들을 상대한 것처럼 자금이나 조직이나 지원 없이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식이나 희망으로 완주를 했고 또 개혁신당이 이제 말뿐인 신당이라기보다는 큰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했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 이 사람들은 민주당과 싸울 의지도 전략도 없다. 이런 말도 덧붙였고 또 마지막으로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호 4번 이준석이다. 이 말을 힘을 줘서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쉽지 않은 행보를 일단 22일간 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아들 이야기를 토론회에서 꺼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지지세가 좀 꺾였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이번 사실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득표율 관련해서는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좀 이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하지만 뭐 저희 개혁신당의 이런 진정성 있는 행보들, 특히 이재명 후보 아들 댓글에 대해서는 적나라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논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보 본인 또한 사과를 드린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진보 진영의 위선, 모순,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중잣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더 많은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것은 국민의힘은 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좀 봅니다. 이를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 적나라한 댓글 그리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이제 전과가 있는 어떤 문제가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은 지적하지 못했고 또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어떤 피해와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곧 표심으로 잘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이준석 후보의 의원직까지 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의 징계안보다 이재명 후보의 마땅한 책임부터 논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자신의 아들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사법적인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진다라고 본인의 인터뷰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단 이제 이동호 씨 그 아들의 댓글, 도박, 성폭력적 문제, 성폭력 댓글에 대한 문제 이런 후보가 짊어져야 되는 연좌제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었던 이 가족이라면 무한 검증 대상이라고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어떠한 형태로 질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들 또한 후보자의 그 도덕적 리스크의 주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김건희 여사와 심지어 장모 오빠의 일까지 탈탈 털었잖아요. 사실 야권에서. 그럼 그러한 잣대로 가족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모든 공직자가 이 직계 존속, 부모와 직계 비속, 아들의 모든 재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의무화하는 것은 사실 가족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동호 씨의 댓글을 인용한 이준석 후보의 말을 가리킬 게 아니라 또 야권도 징계안을 먼저 제출할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으로 본인들을 먼저 가리켜가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 그리고 진보 진영의 위선과 모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동탄 유권자들이 뽑은 것을 어떤 정치인들의 손으로 끌어내리려는 억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준석 후보 일정도 궁금한데요. 오늘 이준석 네. 후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나요? 일단은 어저께 이제 대구에서 유세를 마치고 바로 새벽에 부산 해운대 삼거리로 이동을 해가지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했고요. 지금은 아마도 동탄에 올라와서 끝까지 이 선거법상 가능한 온라인으로서의 선거운동이나 네. 그리고 투표 독려 전화를 쭉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선거에서 도움을 줬던 이 캠프분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하고 있고 좀 차분히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운동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